네, 안녕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4장 2절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컬러를까지 확인을 했었는데요. CRM 4.4를 이제 이용해서 두 개의 행이 동일한 행을 가지면 디터미넌트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엘리먼트로 오퍼레이션 중에서 두 개의 행을 교환하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오퍼레이션을 하기 전의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한 후의 디터미넌트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먼저 확인하면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 중에서 타입 1이 됐었죠. 첫 번째 타입, 즉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하게 되면 교환하기 전에 디터미넌트와 교환한 후의 디터미넌트는 부호가 반대로 된다입니다. 즉 A라는 행렬이 하나 주어져 있고 B는 A에서 두 개의 행을 교환을 해서 만들어진 행렬을 B라고 한다면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는 부호가 반대다. 즉 디터미넌트 B는 디터미넌트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과 같다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앞에서 일단 컬러러리를 우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이제 행렬이 있는데, I번째 RS라고 할까요? 네, RS라고 합시다. 네. 자, 두 개의 행을 이제 교환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R보다는 S가 크다라고 하고요. 지금 R번째 행에 있는 행과 S번째에 있는 행을 이제 바꿔서 B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A라는 행렬에 R번째 행은 AR이 있었고 S번째 행에는 AS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R번째 행과 S번째 행을 교환했기 때문에 B는 R번째 행과 S번째 행에 들어가 있는 벡터가 각각 AS, AR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별표 3개까지 쓴다면, 자, A와 B는 RS를 제외한 행들은 다 동일합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을 생각을 하죠. 일단은 다음과 같은 행렬은 뭐냐면 R번째하고 S번째를 AR 플러스 AS로 S인 행렬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A의 그것과 혹은 B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행렬을 만들고, 자, 그러면 이 행렬은 R번째 행과 S번째 행이 동일하죠? 아이덴티컬합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확인한 콜로러리에 의해서 두 개의 행이 아이덴티컬한 디터미넌트는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터미넌트는 이제 하나하나의 행 입장에서는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주어진 이 디터미넌트를 R번째 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번째 행 입장에서 R번째 행, S번째 행이 있는데, 자, 여기가 AR이고요. 여기는 AR 더하기 AS, 나머지는 원래 행렬과 동일합니다. 자, 이 행렬하고요.
이제 R번째 행만 보면 AR과 AS가 더해졌으니까 R번째 행에 AR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거, 원래 거랑. S번째 행도 동일하죠? 그 행렬과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와 처음 여기 있는 행렬과 R번째 행은 다른데 AS가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다 동일한 행렬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R번째가 AR인 거, R번째가 AS인 두 행렬을 생각해서 그 두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계산하고 그것을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리니어 함수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에 R번째 행에 대한 리니어리티를 사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앞부분을 다시 또 다르게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을 바꿀 때는 S번째 행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라는 함수가 리니어 함수다라는 사실을 활용하겠습니다. 즉, 아까 밑줄 친 부분은 자, 밑줄 친 부분의 행렬과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S번째 행에 AR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R번째 행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AR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뭐랑 같을까요? 네. 자, S번째가 뭐가 들어가나요? AS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R번째는 이 밑줄 친 거랑 같은 거니까 AR이 들어갑니다. 다음 별표. 지금 이걸 뭐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 좀 없어서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요. 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은 여기 있는 밑줄 친 부분과 같습니다. 이유는 그 S번째 행 입장에서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색깔을 조금 구분을 할까요, 그러면? 자, 이번엔 이제 뒤쪽에 있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건 어떻게 또 쓸 수 있을까요? 디터미넌트. 자, 이 경우에도 S번째 행 입장에서 디터미넌트가 리니어 함수다라는 사실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있는 이 행렬과 S번째 행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고요. S번째 행만 AR을 넣은 그런 행렬의 행렬식을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R번째 행은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에 AS니까 여기 AS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별표 2개, 별표 3개 더하기 자, S번째 행이 AR 플러스 AS니까 이번에는 S번째 행에 AS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동일한 그러한 행렬의 행렬식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R번째는 AS죠. 여기가 AS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파란색은 이제 파란색 2개 더한 거랑 같은 건데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디터미넌트는 파란색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빨간색 제일 처음에 있는 부분은 AR과 AR이 동일함으로 아이덴티컬한 행이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0이 되고요.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얘도 AS, R번째 행과 S번째 행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0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죠? AR, AS니까 A라는 행렬과 동일함으로 디터미넌트 A가 되고요. 이쪽은 R번째가 AS, S번째가 AR이니까 그게 바로 B
B가 됩니다. B라는 행렬 따라서 디터미넌트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 합이 0이므로 이제 그 부호만 차이가 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 확인하는 방법에서는 콜로로리를 사용해서 이 세어렘을 이제 증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거꾸로도 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 함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어렘 4.5를 이제 먼저 증명을 한다면 이 사실로부터 두 개의 행이 동일하게 되면은 아이덴티컬 하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콜로로를 먼저 증명하고 이걸 활용해서 세어렘 4.5를 증명했지만 세어렘 4.5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먼저 증명을 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 함수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콜로로의 내용과 세어렘 4.5의 내용이 동치입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행렬이 이제 바뀌면서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중에서 타입 1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타입 1은 했으니까 타입 2, 타입 3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A라는 행렬에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한 번 적용해서 B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 적용한 녀석이 타입 1 오퍼레이션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B가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 같다. 지금 방금 얻은 것이고요. 자, 만약 타입 2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 타입 2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한 행을 0이 아닌 상수배를 하는 것이죠. 즉, 디터미넌트 B를 계산을 할 때 B라고 하는 행렬은 어떤 특정한 i번째 행을 보면 그 A의 i번째 행에 그걸 AI라고 하죠. K가 곱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하고 싶은데 디터미넌트는 이제 각각의 행에 대해서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이 상수곱을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i번째 행이 K가 앞으로 뽑아내고 나면 AI가 남는데 AI가 아까 뭐라고 어떤 걸 AI로 뒀냐면 A i번째 행을 AI라고 뒀습니다. 물론 이제 A에서 B로 갈 때 i번째 행에다가 K배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계산을 한 건데요. 따라서 다른 것은 A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기가 뭐가 되죠? A라는 행렬이 됩니다. 즉 K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즉 A의 어떤 한 행에 상수배를 하면 디터미넌트 B는 K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된다는 것이죠. 즉 리니어리티로부터 행에 대한 리니어리티로부터 타입 2 오퍼레이션을 쓸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타입 3인데요. 자, 타입 3에 대한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네, 그 CRM 4.6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4.6이 타입 3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행렬이 하나가 있고, n/n. 그리고 B는, 어떻게 얻은 거냐면, A라는 행렬의 한 행을 상수배를 한 후에 그것을 다른 A의 다른 행에 더해서 만들어진, 즉, A에다가 Elementary Operation 중에서 Type 3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만들어진 행렬이 B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B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A의 디터미넌트와 동일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타내보죠. 자, A라는 행렬이 있고요. 우리가 A 한 행을 생각해서 여기에 상수 K를 곱해서 다른 행에 더하는데 S번째 행에 더해서 B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A의 그 R번째 행은 AR이 있었다고 하고요. A의 S번째 행에는 AS가 있었다고 하죠. 물론 나머지는 뭐 마찬가지로 A1, A2라고 이제 쓰면 되긴 할 텐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R번째 행과 S번째 행이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R과 S는 서로 다른 것이죠. 자, 그럼 B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R번째 행에 K번째, K 상수를 곱해서 S번째 행을 더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B의 R번째 행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동일합니다. S번째 행이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나요? K, AR 더하기 AS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A의 다른 행들과 동일합니다. 즉, A와 B는 S번째 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자, 이 때문에 그 디터미넌트 이제 B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B의 S번째 행에 두 개의 벡터가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서 S번째 행 입장에서 리니어다라는 사실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B의 디터미넌트는 디터미넌트 S번째 행에 KAR이 들어온 거, 그런데 그것은 AR만 들어가고 K를 앞으로 뽑아낸 거의 디터미넌트 하고, S번째 행이 다른 건 다 동일하고요. AS가 되는 그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른 그 행들은 이제 B의 다른 행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R번째 행은 AR이 되는 거죠. AR을 KB 상수부에서 AR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 AR고 여기 AR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리니어리티를 생각하면 앞부분은 이제 AR과 AR이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네, 당연히 뭐 똑같이 AR일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죠. 그 행렬의 두 행이 아이덴티컬 하기 때문에 R번째 행과 S번째 행이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됩니다. 자, K를 곱해도 0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어떤 행렬과 동일한가요? 네, A라는 행렬과 동일하죠? 그래서 B나 A는 디터미넌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타입 3를 이제 하게 되면 결론이 디터미넌트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입 1은 이제 마이너스 1만큼 곱해줘야 되고, 타입 2는 상수배 하는 만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입 3는 1이 곱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콜로를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앞에서 우리가 그 2x2 행렬에 대해서는 이제 A가 인버터블 할 표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거의 대우 명제는 A가 not invertible 일 표충분 조건이 A가 디터미넌트가 0인 것이죠. 자, 그런데 n by n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것과 또 동치 명제는 랭크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랭크가 차수보다 작은 겁니다. 그래서 랭크가 n보다 작으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는 것이고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면 랭크가 n보다 작다는 그 명제를 n이 2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것이 사실 동치 명제인데요. 우선은 이 동치 명제 중에서 한쪽 방향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즉, 이쪽 방향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가 n by n 행렬로서 랭크가 n보다 작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디터미넌트의 여러 가지 성질들, 즉 타입 3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 디터미넌트가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가 n보다 지금 작다고 했으므로 랭크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랭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예전에 아마 그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행들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 행들의 최대 개수가 랭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개수가 n보다 작다는 얘기는 행들 중에는 linearly n개가 모두 linearly independent 하진 않다는 얘기죠. 따라서 n개를 다 모아두면 linearly dependent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뜻은 그 A를 구성하는 n개 행 중에서 한 행은 다른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한 행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다른 행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자, 그런 행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 행의 번호를 우리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즉 A의 R번째 행은 그 R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들의 1차 결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차 결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A의 R번째 행을 AR로 쓰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A의 다른 행들, R번째 행인 다른 행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는 적당한 스칼라 C1, C2 등이 존재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오른쪽은 이제 그 A의 R번째 행을 제외했습니다. 그것만 이제 빠진 거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CLN 4.6을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A라는 이제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그 R번째 행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C1의 A1부터 좀 복잡하니까 네, 이거를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스타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이 스타에는 AR은 없습니다. 전부 다 A1부터 나머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 행렬이 있으면 theorem 4.6에 의해서 element row operation 중에서 type 3 operation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첫 번째 행을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는 첫 번째 행은 A1이라고 우리가 두었고요. 첫 번째 행의 상수를 곱합니다. 얼마 곱할까요? 마이너스 C1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R번째 행에 더하는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행렬이 어떻게 바뀔까요? 다른 건 똑같고 R번째만 바뀌죠? R번째 어떻게 바뀌나요? 이 별표에서 C1, A1이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C1을 곱해서 더했으니까. 따라서 C2부터 지금 등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A2에다가 두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C2를 해서 다시 R번째 행에 더하는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또 합니다. 그러면 또 C2, A2가 사라지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R번째 행이 0 벡터가 될 때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번째 행은 R번째 행이 아닌 다른 행들의 일차 결합으로 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 오퍼레이션 타입 3를 적용하면 R번째 행을 0행렬로 0 벡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theorem 4.6에 의해서 이런 과정에서 디터미넌트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A나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나 그 다음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다 동일하고 최종적으로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도 다 동일합니다. 자, 근데 가장 마지막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한 행이 0 벡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될까요? 네, 0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도 성립하는데 사실은 디터미넌트 A가 0이 되면 A의 랭크가 N보다 작은 것도 성립하는데 사실은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타입 1이죠. 두 개의 행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는 거죠. 자,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 k를 곱할 때는 b의 디터미넌트가 k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됩니다. 자, 물론 지금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을 생각하기 위해서 k를 곱할 때는 0이 아닌 k를 생각을 해야지만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이었는데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한 행에 0을 곱해서 한 행에다 아예 0을 다 곱해버린다면 여전히 이 식이 성립할까요? 네, 성립하죠. 이 식은 이제 k가 0일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제외한 이유는 k가 0일 때는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한 것이지 k가 0일 때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그 이유는 k가 0이 되면은 이쪽은 a에 상관없이 0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뭐가 되나요?
K를 곱했으므로 B의 어떤 한 행이 전부 다 0입니다. 0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B도 0이 되므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Elementary Operation Type 3는 변화하지 않는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하면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코팩터 익스펜전을 사용을 하는 방법보다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하나 살펴보죠. 자, 다음과 같은 3x3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려면 복잡하니까 다음과 같이 엘리멘트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주어진 행렬을 좀 간단하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행렬을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기약행 사다리꼴로 바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방법과 유사하게 만들도록 하죠. 즉, 이 행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의 가장 처음이 0이 아니므로 이 값을 사용해서 여기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0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상수배를 해서 더함으로 해서, 즉 첫 번째 행에 3배를 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고 첫 번째 행에 4배를 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해보면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 타입 3를 썼기 때문에 행렬이 바뀌긴 했지만 물론 행렬이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 0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하지만 디터미넌트는 변화가 없죠. 따라서 처음 구하고자 하는 디터미넌트나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은 두 번 적용해서 만든 오른쪽에 있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4를 기준으로 해서 상수배를 해서 마이너스 16을 이제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세 번째 행에 더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은 어차피 0이니까 이 값이 0으로 됐다가 또 값이 바뀌진 않습니다. 0은 동일하게 있다가 16도 0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렇게 바뀌더라도 디터미넌트는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 타입 3를 적용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동일합니다. 즉, 오른쪽과 같이 행렬이 바뀌었지만 디터미넌트는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자, 조금 간단한 행렬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는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인 거니까 기약행 사다리꼴 행렬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행렬은 기약행 사다리꼴은 아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1이 아니죠. 기약행 사다리꼴을 만들려면 상수배를 해서 즉 두 번째 행의 4분의 1을 곱하고 세 번째 행의 10분의 1을 곱해서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나머지도 이제 0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행렬의 어떤 특성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뭐 랭크라던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때 하는 작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더 추가적으로 변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상삼각 행렬이 되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즉, 대각선의 위쪽은 어떤 값들이 있겠지만 아래쪽은 전부 다 0이 되도록 이런 행렬을 상삼각 행렬, 영어로 upper triangular matrix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upper triangular matrix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넌트를 계산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대각선에 있는 값만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1 곱하기 4 곱하기 10이 되죠.
자,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 디터미넌트 A11, A22, ANN 0 여기 적당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A11, A22 해서 ANN 대각선에 있는 것만 곱하면 되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죠. 왜냐? 자, 여기서도 수학적 귀납법을 씁니다. 자, n1일 때, 네. n1일 때 그 상삼각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모든 행렬이 상삼각 행렬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 값 하나가 되는 거고, 그 값 자체가 되는 거고,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n이 2보다 클 때는, 자, n-1차 상삼각 행렬에 대해서는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편한데, 이렇게 하고, 자, 디터미넌트는 지금 n차 upper triangular matrix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는데요. 자,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확인한 성질 중에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하는데 어떤 행을 가지고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지막 행을 기준으로 해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행을 가지고 코팩터 익스펜전을 할 때는 마지막 컬럼에 있는 값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0이므로 코팩터 익스펜전은 결국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1에 가장 마지막 행의 마지막 컬럼만 살아남으므로 n 더하기 n i하고 j가 둘 다 n입니다. 그리고 ANN 디터미넌트 원래 그 행렬을 A라고 한다면 A의 n번째 행 n번째 컬럼을 제외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이 되고요. ANN이 되고요. 자, 여기가 뭐가 될까요? 자, 여기는 원래 행렬의 n번째 행 n번째 컬럼을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인데요. 자, 나머지는 어떤 행렬인가요? 차수가 n-1차입니다. 그리고 그 행렬 역시 upper triangular matrix입니다. 따라서 귀납법 가정에 의해서 ANN tilda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죠. 즉 ANN tilda의 대각 성분들만 곱하면 됩니다. 디터미넌트가. 근데 ANN tilda의 디터미넌트가 대각 성분을 곱하면 뭐가 될까요? A11부터 ANN, 그러니까 n-1, n-1을 이제 곱한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행렬 디터미넌트가 대각 성분을 다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복잡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대각 성분을 이제 곱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활용을 이제 한다면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어떤 행렬을 상삼각 행렬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들을 쓰면 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타입 1하고 즉 순서를 교환하는 것과 상수별해서 더하는 것만을 가지고 상삼각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하 행사대립골 행렬로 변형을 할 때는 그 리딩 코에피션트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영이 아닌 상수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우리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여기 있는 값을 1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두 행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이 더하고 하는 타입 1, 타입 3 오퍼레이션만을 사용을 해도 상삼각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타입 1과 타입 3만을 사용해서 임의의 정사각 행렬을 upper triangular matrix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타입 3를 쓰는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변화하지 않고 타입 1을 쓸 때마다 디터미넌트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고 최종적인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대각성분 곱한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그 디터미넌트를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들을 몇 가지 보죠. 자, B라는 행렬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성분이 그 0이므로 그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것도 조금은 이제 수월해질 수는 있는데 일단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법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삼각 행렬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값이 0이므로 이 아래쪽에 있는 값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못하죠. 따라서 행을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컬럼에서 0이 아닌 마이너스 2나 4를 첫 번째 행으로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행렬을, 교환한 행렬을 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를 가지고 타입 3를 적용을 하면서 upper triangular matrix를 변형을 하죠. 자, 여기 0이 됐으니까 얘만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행을 2를 곱하고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0으로 이제 바뀝니다. 나머지가 또 변형이 될 텐데 계산을 마저 해보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이제 1을 가지고 얘를 0으로 바꾸는 거죠. 곱하기 10을 해서 세 번째 행을 더하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뭐 30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24가 바뀌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C는 얼마인가요? C에서 계속 타입 3만 적용했으니까 최종적인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8이 되고요. 디터미넌트 B는 어떻게 되나요? 교환을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C의 마이너스를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48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큰 행렬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죠. 자, 물론 이제 그 타입 3를 적용을 하고 타입 1을 적용하면서 upper triangular matrix로 바꾸는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자, 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을 가지고 얘를 이제 없애겠죠.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4를 가지고 얘도 없애야 되겠죠? 또 바꾸면 이렇게 합니다. 자, C에서부터 최종적인 행렬까지 타입 3만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C의 디터미넌트나 최종적인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나 동일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상삼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대각선을 곱하면 32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코팩터 익스펜전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직접 해봤는데 그때 하면서 느낀 것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런데 물론 이제 엘리먼트 오퍼레이션도 이제 변형하는 과정이 약간 귀찮게 느껴지긴 하지만 코팩터 익스펜전에 비하면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할 때 사용하는 곱셈의 횟수와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상생각 행렬로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곱셈의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 더 많은 곱셈을 해야 되는지. 자, 퍼펙트 익스펜전 같은 경우에 n이 2인 경우에는 곱셈을 몇 번 해야 되나요? 자, 한 번 곱하고 또 한 번 곱하는 거죠. 뭐 뺄셈, 덧셈은 이제 무시하고요. 곱셈만 생각했을 때 n이 1 때는 2번 필요하죠. 자, n이 3일 때는 퍼펙트 익스펜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네. 바이번치 행을 따른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는 이제 뭐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자, n이 3일 때 이 디터미넌트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과정이 모두 3번 있습니다. 그런데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 지금 곱셈이 2번 필요하기 때문에 2번씩 3번이 필요해서 이때 필요한 곱셈의 횟수는 최소 6번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여기 곱하는 게 더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n by n 정사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계산할 때 필요한 곱셈은 n이 2일 때 2보다 같거나 크고 3일 때 6보다 같거나 큰데 3은 3팩토리얼이랑 같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보면 그 n차는 네. 이번 시간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학적 근원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것이 n-1 팩토리얼 이상의 곱셈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확인한다면, 자, 그러한 과정이 n번 있는 거니까 이때 필요한 곱셈의 횟수는 n 곱하기 각각의 서브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과정에서 n-1 팩토리얼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토탈 필요한 곱셈의 개수는 최소 이거 이상이죠. 즉 n 팩토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퍼펙트 익스펜전을 할 때 필요한 곱셈의 횟수는 최소 n 팩토리얼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빨리 숫자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20인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2.4 곱하기 10의 18제곱 정도가 되는데요. 자,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은 이제 손으로 이제 하면 좀 지겹긴 하지만, 이때 필요한 곱셈의 이제 횟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n의 세제곱 정도입니다. 자, n 팩토리얼과 n의 세제곱은 n이 커지면 둘 다 커지긴 하지만 n 팩토리얼이 훨씬 더 빨리 증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단적인 한 예를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n이 마찬가지로 20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그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 적용했을 때 디터미넌트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곱셈의 수가 2679번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곱셈의 차이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감을 얻기 위해서 다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n이 20인 경우니까 20 by 20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계산을 할 때와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를 보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빨리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빠른 컴퓨터의 성능은 곱셈을 얼마나 빨리 하냐면 1초에 10의 9제곱, 10의 9제곱이니까 10억 번이죠. 그 10억 번의 곱셈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 나눠보면 되죠.
그러면 그것을 시간으로, 연으로 표시해보면 17년 이상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elementary operation을 써서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679를 10의 9제곱으로 나누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느냐? 1초도 안 걸리는 거죠? 1초가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0.0000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 정도, 즉 좀 깜빡하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은 크게 계산량이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손으로 할 때도 소프트 익스펜전보다는 엘리먼트 오퍼레이션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그 4장 2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리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